제가 같이 출연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 하나죠.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트윗을 수없이 올린 해경궁 김 씨는 누군가? 진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인가? 이 계정 주인을 고발한 시민 3천여 명을 대표해서 오늘 이정열 변호사 직접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재명 지사 반론 듣기 위해서 또 섭외를 요청했는데 네,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답이 와서 언제든 또 반론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245명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네, 이분들이 해경궁 김 씨를 찾아달라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요. 추후에 약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해경궁 김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트윗의 내용들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아드님이신 준용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분 대통령님을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서로가 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처음에는 1,432분이 모여서 저희 이제 법인의 사건을 위임을 했고요. 이 해경궁 김 씨 계정주를 고발해달라고. 그다음 추후에 이제 고발인들을 더 모아서 전부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245분이 네.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한 그 계정을 처벌하려면 당연히 그 계정주가 누군지를 찾아야겠군요. 그죠? 그렇죠. 네. 이 변호사님은 그럼 그 사건 수임을 하신 겁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 법인이 이제 수임을 네. 한 거고 저는 이제 사건을 맡아서 수행한 담당 변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 HK김 08HK김이라는 계정 트위터 계정을 쓰는 사람이 올린 저희 프로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그 논란의 트윗들 몇 개 보겠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냥 이런 식입니다.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나친 워낙 자극적이고 극단적 표현이 많아서요. 네. 이런 글을 위에 보면 이렇게 08하고 HK김이라는 계정을 쓴 사람이 정의를 위하여 또는 왼쪽에 이런 이제 이 캐치프레이즈는 계속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계정주는 08HK김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처음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네. 저게 왜 근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목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은 트윗을 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거의 아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수만 이게 개죠? 4만 개가 네. 넘습니다. 4만 7천 개 육박하는. 근데 이게 또 일부는 삭제되고 네. 하지만 그 기록들이 또 다 이제 남아있는 보존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그 이전에 지난해 조기 대선의 민주당 내부 경선을 앞두고 네. 이 해경궁 김 씨라는 별명으로 지목되는 쪽이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공통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들을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이 출생지는 서울이에요. 네. 거주지는 성남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모죠. 그리고 또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피아노가 전공인데 자신도 악기 전공자다. 그리고 측근이 아니면은 가기 어려운 이재명 당시엔 성남시장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다니고 행사 현장에 있었던 정황들을 트윗으로 막 날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추적한 네티즌들이 찾아낸 것은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같다. 이건 굉장히 좀 저는 충격적인 네.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 씨로 추정하는 이 근거들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네티즌 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변호사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네. 어, 이게 사실
예. 김혜경 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들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설명하실 때 자료 화면으로 나갔던 그림에 보면 밑에 네. 해경궁닷컴이라고 출처가 나갔습니다. 네. 예, 그 해경궁닷컴이 뭐냐면 이 소송인단들과 또한 이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증거들을 모아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올려놓은 사이트입니다. 네. 예,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 자리에 설명드리기가 참 시간이 모자란데 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지사 그러니까 사실 김혜경 여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신 적은 없어요. 네. 입장을 표명하신 거 없고 네. 주로 이제 이 지사님 측에서 반론을 제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나왔던 반론이 뭐였냐면 SNS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계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예, 그런데 부인 김혜경 씨가. 네, 김혜경 여사께서. 근데 김혜경 여사가 나중에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그 자료들이 나옵니다. 네. 그 카카오 스토리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의 윗 상단에 보면 트위터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트위터 본사에서 알림이 왔을 때 네. 나타나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휴대전화에는 최소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뜻하죠. 네. 트위터 안 한다는데 다른 그 SNS 하실 때 보니까 그 핸드폰 캡처된 걸 보니까 트위터 한 게 있다. 메시지가 있더라. 이건 뭐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네. 이재명 지사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근거로서 나온 게 지금 네. 저 밑에 08HK킴 계정이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답을 한 거거든요. 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있다. 네. 예, 소통이 혹시 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네, 그렇죠. 네. 내용 자체도 예, 네. 그렇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보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가족이라거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얘기할 수 없거나 찍을 수 없는 저런 사진들이 사진을 나온다는 어디서 겁니다. 얻었을까?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니까 얻었을지 않을까? 네. 얻었거나 찍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재명 이제 현 지사님, 네. 형님이나 형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제3자, 가족이 아닌 제3자라고 하면은 알기가 어렵거나 이렇게까지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김혜경 씨가 아니냐, 김혜경 네, 여사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트윗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 대학 졸업하실 때. 어머니하고. 네. 입학식 때 네, 네. 그 사진인데, 근데 이 사진을 올리게 된 시간이 이재명 지사님께서 올리신 시간보다 빨랐거나 네. 내지는 도대체 시간이 되게 근접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 이제 관련 없는 제3자라면은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얻을 수 있을 네. 것인가? 10분 뒤에 올렸다. 네. 네. 뭐 그런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거군요. 예, 이게 말씀드린 아까 그 사진인데요. 네. 이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그 성남시장실에 이제 어린이들이 왔을 때 김혜경 여사께서 찍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밑에 글이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있어서 네. 일단 이 사진 자체는 김혜경 여사께서 촬영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 지금 화살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트위터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는 분이다. 그렇죠. 최소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한 번 양보할 수 있지만 네. 최소한 깔려있다. 휴대전화에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은 깔려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은 기본 제공되는 어플이 요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좀 다른 사진인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내용이 아드님께서 이제 군대 휴가 나왔다 복귀할 때 사진입니다. 네, 그 집 앞- 이지사의 아드님. 예. 네. 그런데 이 사진에 이것도 상단을 보면은 아까 보셨던 이제 통신사하고 그 글꼴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뒤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기사님 50대 남성이냐는 외부인이 찍은 게 아니라 내부 가족이 찍은 거 최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사진은 보통 가족들이나 친구나 아주 친한 친구가 그렇죠. 찍어서 올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트위터의 내용을 쓴 분이 김혜경 여사라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진이라는 게 사실 트위터 하는 사람이 측근 지지자라든지 하는 분들은 네. 이 지사나 누가 측근들이 올린 사진을 금방 캡처해서 그렇죠. 또 내 것처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런 사진들이 너무 많다는 너무 거예요. 많다. 네. 네. 그리고 너무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찍힌 사진들이 많다. 저렇게 아드님 휴가 나온 아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신발끈 매는 사진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거고요. 네, 의혹 제기를 좀 멈춰달라는 입장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도 뭐 소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극단적으로는 집사람의 전화번호, 집사람이 쓰는 이메일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트위터의 특성은 익명성이고 아무나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제가 총수님 계정 만들어가지고 전화번호 이메일 넣고 만들어서 막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를 자기 이메일 또 자기 아이디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상상인데 그런 상상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자, 이 지사 설명은 아니 그때 당시에도 성남시장의 부인이었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인데 아무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계정에 트위터 가입해가지고 저런 아주 저속한 글들을 계속 올리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괌에서 자기 어린 아이를 차에 놔뒀다가 경찰에 체포했던 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남자분은 나 변호사다. 내 아내는 판사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였습니다. 지금 이 지사님께서 아내가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상당히 여러 군데서 하시는데 저는 그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판사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질문도 반박하시겠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아이디가 도용된 것이다. 네. 원래 HK 김 하면 뭐 김혜경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도용한 것이다. 이 주장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 부분 주장에 관해서는 이 지사님 쪽에서 스스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상하니까 함께 고발하자라고 했는데 본인 쪽은 피해자도 아니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같이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측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측에서 도용된 건 아니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 언론에서 해경궁 김씨, 지금 문제의 트위터 주인은 한겨레 신문인가?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전 운전기사다 이렇게 보도했고, 네. 김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아마 2016년 4월경에 그만두신 기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에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문제가 됐던 트윗도 퇴직한 이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 혹은 당시 캠프 측에서는 이 해경궁 김 씨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근데 이제 보도로 나오기를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지사가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라면 어떤 형식이든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기정사실화됐다. 근데 왜 이 운전기사가 해경궁 김 씨로 특정이 되게 된 건가요? 처음에 사실 5월달경에 트위터에서 카프라 365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아이디인가 닉네임인지 잘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카프라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50대 남성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반박이 됐던 게 국민의당을 지지하면 최소한 안철수 당시 후보라던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내용의 어떤 글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50대 남성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지사님도 50대 남성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니까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한 고발을 취소한 이후에 운전기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뭔가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 의뢰인들은 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법률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야기는 이재명 팬클럽의 운영자가 카페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운전기사가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드리면 경찰에 가서 이 아이디는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시에 워낙 많은 아이디를 만들었다. 여기서 제가 또 납득되지 않는 건 아이디를 만든 게 누군지 보다 이 해경궁 김 씨로 추정되는 아이디는 4만 7천 개의 글을 써요. 근데 그걸 쓴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글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 운전기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닌가 그렇게 지목된 운전기사가 말을 바꿔서 나 아니다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음에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카페지가 들었다. 네. 그다음에 경찰의 참고인 조사로 나가서 아이디는 내가 만들었을 수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나와서 언론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질의에서는 경기방송과의 내가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시점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인 거죠. 그럼 그렇죠. 아닌 거네요. 예. 본인이 아니라니까. 네. 본인이 아니라는데 저희도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는데 저희가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가 틀린 게 아니라 1000% 내가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진실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계정을 개설을 했는지 여부 네. 그리고 개설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좀 추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목된 사람은 나는 아니다. 그러면 해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냐?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런 성향이 아니다.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더 혼선이 손 변호사 발생하는 잠깐 상황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운전기사가 실제 그렇게 많은 트윗을 한 HK 해경궁 김 씨의 주인인데 자기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또 뭐 운전기사라도 공직선거법 이런 데 걸릴 수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아까 잠깐 화면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넣어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이메일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로 가입할 때 인증 메일이 갑니다. 번호가 그걸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최소한 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 남성 내지는 운전기사 이 사람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 가입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 확인 절차가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일 궁금한 네. 것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 수사가 늦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은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누군지조차 모르겠다. 50대 운전기사다 아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직접 물어보고 고발하신 게 언제죠? 6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 보통 아직까지 당사자 조사가 안 된 건 이례적인 겁니다. 예, 저도 좀 처음 보는데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오랫동안 판사 생활 하셨죠. 예, 네. 경찰 쪽에서 이제 말씀이 수사기밀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실 참 뭐 믿는 쪽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던 게 그 법률방송 뉴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경찰 쪽에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연말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경찰 쪽에 제가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답을 안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답을 받았다는 건 저희 의뢰인들께 전했더니 저희 의뢰인들의 의혹만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공소시효 전에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쯤 끝내고 검찰에 좀 보내서 최종적인 결론은 11월, 12월 초에는 설령 나와야지 이 의혹이 정상적인 이 고발한 절차입니다. 사람들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결과라도 나와야 한다 이 아니거나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고발한 상태면 이런 혐의점에 대해서 김혜경 씨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증거 불충분이다라는 것도 적어도 공소시효 전에는 나와야 전에는 한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준 총재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해경궁 김 씨는 그 앞서 말한 네네네. 그 운전기사라고 그 경찰한테 경찰로부터 들었어요. 이 부분 경찰 쪽 관련해서 소스라고 있습니다. 경찰 쪽 소스다. 경찰 쪽 소스. 정확한 예. 워딩이 네. 경찰적 소스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그 경찰이 누구냐 밝혀달라고 하셨어요. 네. 고발장을 지난 금요일에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거는. 네. 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의뢰인들께서 이제 의혹을 가지고 계셔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그 당사자는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 운전기사는. 운전기사 말고 그 담당 경찰관과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요. 예, 좀 네. 말씀하셨던 그 소스라고 하는 그 경찰관 네. 누군지 모르는. 예, 어쨌든 두 분. 그걸 만약에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위법한 거니까요. 예,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됐었어요. 네. 이 사건과 그 관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얼마 네. 전에 이재명 지사의 이메일 해킹 소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 HK 이 계정이 이런 식으로 해킹되거나 도용될 가능성, 이 사건과 연관성이 갑자기 이재명 있는지, 지사의 이메일 해킹됐다는 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하는지 제 궁금합니다. 추측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은, 해경군 김 씨, 그러니까 김혜경 씨로 의심되고 있는 분에 대한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의 이메일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추측입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일간 베스트 저장소, 그러니까 일배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걸 부인하기도 했다가 뭐 잠깐 확인만 하려, 예,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계속 번복이 돼 오는데 아무튼 그것도 가입할 때 인증 그 메일이 가입 메일이 그 이메일로 갑니다. 그래서 일간 베스트 가입과 관련돼서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메일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의심이나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변호사님의 제 개인적 추측이고요.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만요. 네.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김어준 총재의 발언까지도 문제 삼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일부 비난도 있어요.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꾸 뭐 집안 싸움 일으키느냐 이런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참칭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속아가지고 잠시 한 집안처럼 행동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참칭하는 자들하고 한 번도 집안이거나 아군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정열 변호사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